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식 주어 잡기 7가지 비밀 중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식 주어 잡기 중에 큰 틀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물의 의인화, personification이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또 우리의 이목을 끌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이제 사물의 의인화가 되겠는데요. 사물의 의인화는 꼭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이 유튜브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익숙한 개념일 테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화면에 어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니까 그 영화 배우 제니퍼 러페즈가 나오고 또 그 앞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CEO 같은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고 이 CEO가 이제 이 여성분에게 이력서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력서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Your resume is impressive 정도가 우리가 하는 영어일 텐데 그렇게 하는 방식 말고도 이력서의 의인화, 레주메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이런 문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나오며 또 원어민들은 어떻게 이 표현을 하게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영어식 표현이 나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Your resume interests me라고 했죠. 당신의 이력서는 나의 관심을 끈다라고 마치 레주메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문장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낮은 그러한 문장이 아니고 아주 자주자주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r resume interests me. 이것을 오늘 사물의 의인화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선정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재미가 없다. 별로 와닿지 않는다.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pure personification, 즉 순수 사물주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약서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해도 돼라고 했어요. 자,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한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해도 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하면서 순수 사물주어를 편하게 써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now. You can do it tomorrow. 이런 정도의 영어를 하는데요. 틀린 영어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영어겠죠. 하지만 순수 사물주어의 어떤 구문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이 순수 사물주어 구문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계약서, this contract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된다는 얘기지. 자네가 지금 바빠 보이니까 내일 해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계약서가 오늘 해도 되는 건지 내일 해도 되는 건지 즉 계약서 자체가 주어가 될 때 원어민식 영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now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의도가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일 해도 돼. 여러분, 내일 해도 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볼까요? 자, 볼까요? 했는데 안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순수 사물주어를 쓰지 않은 문장을 보여드린 겁니다. If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do this contract review toda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contract review나 contract가 핵심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네 바쁘면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도 돼. 그러니까 you의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이 잘못됐다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이 계약서는 아주 급한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 뜻을 정확하게 전달 못한 거예요. If you're busy,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now. 이렇게 하는 것은 you의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까? since you are busy라는 말이죠. 반면에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표현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양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화면을 가려버렸네요. This contract isn't so urgent. 그 다음에 절 살짝 숨기면 It can wait until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옵션이야말로 원래 화자가 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얘기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계약서가 급하지 않으니 내일 해도 된다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되죠. This contract isn't so urgent, so it can wait. It can wait until tomorrow. 그래서 이 계약서는 기다릴 수 있다 내일까지. 자, 여러분 보통 wait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물도 충분히 기다리면서 사물이 생명력을 받아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 옵션이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문장이 아니고 매우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꾸준하게 이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런 문장도 전형적인 사물주어인데요. 나 이제 어디에서는 가구 안 살 거야. 너무 약해. 거기서 만드는 가구는 너무 약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당신의 이력서가 인상적이다 할 때도 여러분은 impressive라는 형용사를 먼저 떠올렸었고 지금 너무 약하다 하는 것도 약해가 한국말로 보어고 형용사 역할을 하다 보니 여러분 아마 무슨 fragile이라거나 아마 뭐 sturdy, S-T-U-R-D-I가 아주 튼튼한데 뭐 they're not sturdy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는 그런 영어도 좋은 영어지만 사물 주어를 사람처럼 잡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furniture는 약하다는 것은 쉽게 부러져, 너무 잘 부러져. 사람이 행동을 하듯이 그 가구도 부러져 버리는 누가 분질러서 불어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가 약해서 부러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동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가구 자체가 약해서 쉽게 부러진다는 것, 즉 지가 약해서 부러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누가 일부러 부러뜨린다라는 말인가 이게 이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결정을 짓는 문장의 형태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부러뜨린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주어겠죠. 하지만 가구가 너무 약해라고 하면 지가 쉽게 알아서 부러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something breaks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학습자들은 브레이크하면 먼저 타동사로 뭘 부러뜨리다가 먼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를 자동사로 쓰는데 불편함을 느껴요. 하지만 순수 사물주어 구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물이 직접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사가 순수 사물주어인 경우 그 문장에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보면 답은 나왔죠? I'm not gonna buy furniture from somewhere anymore because 그다음 뭐죠, 여러분? It breaks so easily. 이렇게 it breaks so easily라고 가야 돼요. 그럼 맨 밑에 보면 it is broken too easily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순수 사물주어 구문도 아니고 가구 자체가 약하다는 뜻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It is broken too easily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러진다라는 한국말은 같지만 be broken이 됨으로써 누가 그것을 외부적 힘을 가해서 부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가구가 약하다는 뉘앙스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여러분? It breaks so easily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아까 전에 the contract나 the contract review can wait until tomorrow와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대화인 것 같은데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라고 하니까 요새 발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번과 B번 모두 영어식 주어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영어와 많이 달라요. A번 같은 경우에 어디서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Why did you come here?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황당하겠죠. 환자 입장에서. 왜 왔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주어로 잡아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려왔느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수 사물 주어의 결정판입니다. 요새 발이 너무 아프다 하는 것은 발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발이 나를 괴롭힌다. 발이 나를 죽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일상에서 원어민들은 즐겨 쓰더라고요. 그러면 모범 답안, 원어민들이 하는 실제 문장, 내뱉는 문장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보시면 질문은 why가 아니고 what brings you here 이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꼭 병원뿐만 아니고 어떤 용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영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용무 아니면 몸의 어디가 아픔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영어식 주어 잡기의 큰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요. 요새 발이 너무 아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죠. My foot has been killing me lately라고 돼 있어요. 즉 I feel so 뭐 이렇게 하지 않고 My foot has been killing me lately라고 했죠. 이것은 마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라고 할 때 My headache is killing me. My headache has been killing me. 이렇게 하는 것과 같죠. 마치 kill하고 하는 것, kill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이 사물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y foot has been killing me lately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순수 사물 주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예문도 저희가 더 준비를 했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백발백중 여러분은 I feel so good이라고 본능적으로 입이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단문으로 100%딱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기분 좋다라고 하는 너 기분 좋니? 하면 yeah, I feel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exercise가 주어가 될 때 이 문장의 의미가 고스란히 누수 없이 lost in translation 없이 상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exercise early in the morning이나 exercise in the morning 이렇게 입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순수 사물 주어 구문으로 주어로 예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범 답안은 한국말은 운동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라고 발상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영어로 갔을 때 좋은 영어, 원어민식 영어가 나오는 것인데 exercise in the morning 동사가 어려워요. puts me in the good mood, puts me in a good mood, in the가 아니고 puts me in a good mood가 됩니다. 왜냐면 good mood 상태로 나를 빠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영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xercise in the morning puts me in a good mood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급할 때는 더더욱 I feel really good when I exercise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틀린 문장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포커스 자체가 이 화자는 아침 운동 되게 좋아. 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옵션으로 하셔야 돼요. Exercise in the morning puts me in a good mood. 아무래도 우리에겐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문장이지만 원어민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식 주어 잡기 7가지 비밀 중에서 순수 사물 주어를 한 서너 가지 봤어요. 그중에 당신의 이력서가 흥미롭다라고 할 때 다 같이 뭐라고 그랬죠? Your resume interests me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해도 된다 할 때 It can wait until tomorrow 이런 표현도 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 중에서 발이 너무 아픈 것은 My foot has been killing me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운동하면 기분이 좋다 할 때 운동을 강조하려면은 Exercise puts me in a good mood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물건이나 의자나 가구 이런 것이 지가 너무 약해서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또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러진다. 지 스스로 부러지니까 의인화가 된 거죠. personification. 그런 경우는 their furniture is furniture, their chair breaks so easily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왜? 지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는데 is broken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그것을 구분짓는 또 그것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죠. 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순수 사물 주어를 여러분과 간략히 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또 너무 지루하지는 않았는지 늘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뵐 것을 약속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 또 힘차게 뵙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날 테니 힘내시고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